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잘 쉬셨어요? 아, 네,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셨어요? 네, 네, 어제는요. 뭐 애들하고 좀 멀리 갔다 오느라고. 네, 그러셨어요. 네. 전 잘 쉬었는데. 네, 네. 쉬는 날이 조금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푹 쉬지도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와서 그런데요. 아, 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럼요. 자나깨나 우리 시장 고민입니다. 자, 네, 오늘은 네. 어떤 경제신문 볼만한 건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긍정적인 이슈가 전해집니다. 오늘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 딱 한 개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램테크놀로지의 이 상한가가 포착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이겁니다. 지난 1일부터 SK 하이닉스의 일부 생산 라인에 국내 불산액 투입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중소형 업체인 램테크놀로지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늘 굉장히 주가가 강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소재 산업의 기술 독립, 국산화 움직임, 앞으로도 더 수혜를 받을 것인가 관련 다른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불화수소 테스트 완료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직 업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요. 전반적인 평가 어떠세요? 뭐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베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선물 같은 걸 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간은 우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소재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2위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업계니까 여기서 소재 라인들까지만 더 이렇게 뒷받침만 된다면 주가의 흐름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지만 쉽게 다시 상한가까지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러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또 있나요? 솔브레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솔브레인, 후성 같은 맥락의 종목이고 오늘 강한데요. 램테크놀로지는 이미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매매가 좀 힘들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여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탑픽 꼽는다면 한 가지 우선은 주신다면요. 조금 더 갈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가고 있는 이미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굳이 뭐 그렇다라는 거. 근데 한 1차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 이 10,000원이 뚫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한 10,000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라인은 물론 아직까지는 숫자가 이렇게 확연히 나오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1차 목표가는 10,000원, 손절 라인은 꼭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솔브레인 라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해서 개인적인 탑픽 솔브레인 꼽아주셨습니다. 내용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뉴스 볼까요? 무섭게 올라갔죠. KMW 보겠습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5배 뛰었더라고요. 5G 기지국의 핵심 장비를 또 만들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수주의 기회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너도 나도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주가가 지난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0%가량은 조정이 됐거든요. 이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것인가. 너무 뛰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좀 살짝 빠져 있는 흐름이긴 하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이 코너를 계속 하면서 5 좋아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KMW 열심히 밀어드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뭐 많은 수익이 만약에 하셨다면 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고요. 주가의 흐름은 앞으로도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라인을 꼭 지켜야 되냐면요. 68,000원 라인, 이 라인만 지켜주면 주가의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타 무조건 다 야 5G야라고 합니다. 모든 종목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어떤 라인들입니다. 바로 해외 수출이 되는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KMW 같은 것도 있고 RF, HIC 같은 이런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이 해외 투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얘기가 나오면 이 종목 두 종목은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5G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 상용화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쌓은 이 KMW나 RF, HIC 같은 이런 종목들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이런 시기로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부터 KMW 간다 외치셔서 사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네네네.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 얻고 계실 텐데요. 나 그래도 못 따라갔다 아쉬워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이 네네. 5G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탑픽은 여전히 KMW인지 RF, HIC인지. 지금 뭐 산다면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RF, HIC 쪽으로 살짝은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KMW가 예. 많이 올라와서 너무 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RF, HIC도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 지금 둘 중에 하나만 꼭 사야 된다면 RF, HIC 쪽으로 살짝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의견이 조금 바뀌셨어요. KMW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뭐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으니까 홀딩 의견이겠지만 만약에 신규 접근 고민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 RF, HIC 흐름 놓고 함께 들여다보시죠. 다음 기사 들여다볼까요? 네, 이번에는 정유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적 전망이 지금 부진한 상황, 업황 자체가요. 3분기에는 아무래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데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 기대치 하향 추세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거의 쇼크 수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증권사에서 목표가 내려잡잖아요.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고요. 거의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거가 왜냐하면 3분기 바닥, 4분기 이제 돌아설 거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면 빠질 때 살까요? 우선은 뭐 당장 뭐 지금 살래라고 하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장 뭐 우리는 사실은 사자마자 올라야지 좋지. 그러게요. 빠지거나 옆으로 막 횡보하고 있으면 별로 기분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는 뭐 삼성전자 발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면 아마 발표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후에 사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발표 직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MO 2020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인 수혜가 4분기부터 숫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제 마진이 실제로 좋아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많이 낮고요. 지금 현재 정유주들 뭐 아무리 안 좋다 이번에 쇼크가 나온다 그래도 뭐 3천억대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5천억대 벌었었고요. 이 말은 연에 조 단위 이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 배당이 그렇게 많이 깨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배당도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가의 흐름들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은 배당으로 지켜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은 IMO 2020의 이런 정제 마진의 이런 변화로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은 좋아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2주, 1주 후에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 딱 골라주신다면요. 저는 SK이노베이션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 쇼크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를 기회로 매수를 네, 하자라는 관점이요. 지금 말고요. 한 1, 2주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때 매수의 기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에 대해서 일단은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평가 함께 챙겨봤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주사 주가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더라고요.
자회사 실적 우려 매물 쏟아내고 있고 특히 지주사 11곳 중에서 7곳이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한화, SK, CJ, 삼성물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주사는 당분간 보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참 지주사 좀 아쉽습니다. 근데 지주사는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사업회사보다는 대부분 그냥 이 밑에 있는 이런 자회사 단에서 숫자가 잘 나와야지 실적이 잘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주사에 대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싼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싸라고 물어보시면 이쪽 라인들 대부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자회사들의 가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싸게 거래가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지주사들의 대부분이 뭐 50%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이런 시총까지밖에 지금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최근에 뭐 SK 같은 경우가 뭐 자사주 취득이나 여러 가지 좀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은 했긴 했지만 다시 조금씩 이제 이런 폭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당분간은 지주사 측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주가에 대한 이런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조금 쉬었다가 이런 모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져가셔야 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적이 어떤 쪽이 잘 나오느냐, 어떤 쪽에 이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번 지금 현재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가 잘 나오는 종목군, 대표적으로 어디 쪽? 바로 이 반도체 쪽 라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5G 라인, 그리고 자동차 쪽 라인, 이쪽 라인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는 이런 선택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대외 변수가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는 큰 수익 안 바라고 좀 끌고 갈 수 있는 지주사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앞서 여러 가지 실적이 자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다 하셨으니까 그래도 볼만한 기업들. 그래도 곤란만 하면 지금 많이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 라인인데요.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좋고요. 좀 길게 본다면 LG 쪽 라인 좋아질 겁니다. LG화학이 지금 현재 좀 많이 망가져 버려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LG전자는 나름 열심히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가 이 두 가지 회사, 바로 LG화학과 LG전자 이 투 트랙으로 거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LG화학이 화학 쪽 분야가 워낙 안 좋고 전기차 최근에 ESS 자꾸 불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G화학의 실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이 정도 라인이면 이제는 LG도 주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단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권유를 해보고 싶은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LG 폰 관련해서 그러니까 IM 사업부의 적자가 이제 축소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주사 중에서는 LG 그래도 볼만하다, 안정적인 수익권 말씀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이 대마 섹터가 눈에 띄어서요. 추가적으로 짧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가 52주 신고가 지금 달리고 있고요. 뉴프라이드도 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인데요. 사실은 대마가 3월에 반짝 상승하고 꺾였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스물스물 주목받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대마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바로 미국 쪽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라인들이 뭐가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치료 목적으로는 괜찮아. 이거 실제적으로 합법화가 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절반 이상이 합법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용으로는 어떻게 보면 괜찮다. 그리고 실제로 실생활에도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라인들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좀 위아래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뉴프라이드 그리고 오성 첨단소재 이 두 종목만 한다면 뉴프라이드보다는 오성 첨단소재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종목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좀 변동성이 아주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손을 좀 작게 잡고 단기적인 매매만 여러분들 좀 임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 섹터
방망이 짧게 닮은 전략, 짧게 끊어가는 기술적 전략 가지고 가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나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